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달걀 가격이 한 주 만에 25%나 폭등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야,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요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혹은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지라고 느끼신 적 없나요? 이제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국제 농산물 가격이 한 달 새 5.7%가량 폭등했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밀, 커피, 옥수수 주요 8개 농산물 가격으로 산출하는 블룸버그 농업하이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상기후고요. 이 이상기후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뭄, 폭우, 서리 등 이상기후 현상이 현재 주요 곡물 생산 지역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러시아 남부가 서리에 내려서 밀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고, 브라질에서는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서 밀과 대두, 옥수수 재배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오렌지 주스 가격은 브라질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1년 전 대비 70% 가까이 한 달 기준만으로도 35%가량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밀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한 달 기준으로 25%나 상승하게 되면서 이번 주에 나오게 될 PC 자체는 영향이 적겠지만, 다음 달에 나오게 될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요즘 소비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것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요즘 커피들 여전히 많이 드시죠? 이제 이 커피 원두 중 특히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로부스타 원두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비료 사용, 그리고 농부들이 지속적으로 두리안을 재배하면서 로부스타 커피 원두의 생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이로 인해서 로부스타 커피 선물의 가격은 39.6%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경제가 살아나면서 어저께도 아이폰의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핸드폰 자체 수요가 늘었다는 뉴스가 있었죠. 그것처럼 커피도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수요도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도 망가져가면서 불균형이 심화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도 커피 선물 가격이 17%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결국 국제 정치와 경제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러시아 쪽 내부에서 서방 무역 업체들이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내 자국 기업들이 곡물 수출을 독점하게 됐고, 이제는 단 4개의 기업이 러시아 흑해터미널에서 나가는 곡물 수출의 7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 쪽의 곡물 수출에 대한 시장의 투명성이 줄어들고 글로벌 곡물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곡물 가격들이 같이 급등하는 추세인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재 주요 곡물들이 크게 상승하고 주식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국제 농산물 가격이 한 달 새에 5.7%가량 폭등을 했고, 블룸버그 농업하이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케이, 왜 떨어지는지는 알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곡물 가격 상승은 여러 농산물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몇 차 산업인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미국에도 농업 관련된 기업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나 아니면 번즐 리미리드 같은 1차 생산 관련 기업들은, 혹은 유통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매출과 이익이 마진율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전체적인 수요가 유지만 된다면 자연스럽게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 그러나 곡물 가격의 상승은 식품 및 음료 기업에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결국 커피, 빵, 시리얼들을 생산하는 식품이나 음료 기업들은 원재료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코카콜라, 펩시코 같은 기업들은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인플레 압력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원자재 가격 상승을 떠넘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떠넘기면은 소비자 쪽에서 안 그래도 반발이 있는데 우리의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마진을 하락시켜야 매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이런 3차 기업 혹은 이런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게 되면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하지만 곡물 가격의 상승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식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연준이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결국 주식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특히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이런 금리 관련된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오늘과 어제처럼 악재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서 가지고 와 봤고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